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4월 4일 화요일 4월의 둘째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정말 우리 애청자님 잘 되기를 소망하는 방송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제가 조금 사과의 말씀부터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하고 제가 좀 자료를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이제 6% 정도 하락했는데요. 개장 초부터 힘을 못 쓰고 쭉 빠졌습니다만 어제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저는 제가 지난달에 본 자료는 42만 대였는데 43만 대라고 하네요. 43만 대. 그래서 43만 대 예상치가. 그래서 이것보다 이번에 42만 3천 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상보다 부족했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했다. 해석합니다. 제가 이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42만 대라고 했었는데 시장은 43만 대였네요. 자,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보면요. 좀 저가형 모델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중에 모델 3 그 다음에 모델 Y, 이게 좀 싼 차라 그러네요. 모델 S나 X가 좀 고가 차량이고, 그래서 저가가 많아서 좀 기대에 못 맞췄고, 또 좀 상대적으로 싼 차들이 많이 나갔다. 그래서 조금 혹평하는 쪽은 이번에 가격 인하 약발 때문에 요 정도 팔렸다면 앞으로 별로 만만치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 좀 하락폭이 컸는데, 여기에 뭐랄까 2차전지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국 시장, 해외 시장에 우리가 봐야 될 환율이,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눈여겨볼, 당장은 오늘 아니지만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환율이 어제 다시 1316원, 외국인이 좀 1300원이 기준이 된다 행동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1300원에 다가갈수록 외국인의 관망 내지 순매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00을 넘었었으니까 당연히 좀 순매도가 우세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의 환율 상승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승 속도가, 폭도 그렇고요. 상승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절하되는 거 아니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왜 이럴까 하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금융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외국인들이 항상, 공격 세력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보고 항상 우리 환율을, 외환시장을 공격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참 부동산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 참 금융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금융권의 탐욕스러움 때문에 항상 우리는 위기에 노출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다. 이건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환율이 어쨌거나 지금 14원 올랐기 때문에 좀 외국인의 순매수를 기대하기는 힘들겠다.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국제 유가, 사우디가 또 바이든의 뒤통수를 때려버렸습니다. 감사를 해서 또 좀 유가 안정 좀 해달라 하는 바이든의 뒤통수를 때려버렸는데, 사우디도 큰일입니다. 사우디가 중국하고 자꾸 가까워지고 저래가지고요. 어쨌거나 어제 국제유가 오른 것도 심상치 않은, 참 세상이 지난 한 30여 년 우리 평화의 시대하고는 정말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 금값도 여전히 고공행진이어서 시장은 여전히 좀 불안하다, 그런 거 남아있고, 하지만 주식시장은 아직 그런 요인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나스닥 지수도 2월의 고점 근방에서 지금 돌파할까 말까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하락이 신경이 좀 거슬리지만 그렇게 우리 시장 2차 전지라든지 우리 시장이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속에서 어제
IRA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 반응을 어제 보면요. 제가 IRA에 대해서는 이미 이슈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 지침 발표 영향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응을 한번 보면요. 어제 전체적으로는요. 컴포넌트라고 부품으로 지정된 분리막과 전해 부분이 좀 반사이익을 누린다. 이게 기본적인 시각이 이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문제고요. 결국 이 말은 중국은 근처도 오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니까 분리막 전해 이 두 개가 중국이 좀 분리막 같은 거는 중국 이 케미칼이거든요. 분리막이라는 건 케미칼이거든요. 대한유화에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텐 이런 걸 사가지고 SKI 테크놀로지, WCP 이런 데서 만드는 거라서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이 했었고 전액은 세계 1위에서 3위가 다 중국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사실은 지금 좀 수혜주로 아직은 시장이 얼떨떨하지만 이쪽이 좀 수혜주로 부각될 거고요. 하면 뭐 동화기업 이런 것도 하면 되겠죠. 자, 어제거나 이런 종목들이 분리막 전에 액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양극 활물질 만드는 회사들, LNF, 포스머신 소재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돈이 좀 딸리지 않습니까? 메이저 업체에 비해서. 그래서 당장 그만 큰 돈 들여서 미국 공장을 당장 안 지어도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나. 자, 근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미국 해외 진출하면 부품 업체도 다 따라 나갑니다. 그 따라 못 나가는 회사는 문제가 있다. 이건 장기적 보제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죠. 어떻게 이걸 일일이 우리가 여기서 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그 대륙을 횡단해 가지고 갖다 준다.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다음에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과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다 어제 그게 상승해서 이건 뭐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애청자님이 다 느끼실 겁니다. 이제 시장이 조금 신뢰를 하고 이제 알아간다. 제가 지난번까지는 이제 시장은 미래나노텍, 뭐 강원에너지 이런 가공업체들 정도, 이 가공업체들 정도 안다. 아직은 시장에 넣는다고요. 근데 이제는 요 생산의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다. 우리 애청자님은 뭐 귀에 딱지가 앉은 얘기지만 시장은 이제 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우리 엄망님 감사드립니다. 엄망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 복이 많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음극재 관련주가 어제로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음극재와 관련주가 어제 강세를 보였는지. 이거는 IRA 쪽은 아니거든요. 나노신소재가 특히 강세를 보였고요. 이거 제가 리포트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주에 올리겠습니다. 이녹스 이런 주식. 이녹스는 여기서 우리 또 제가 자랑질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어제 아침 방송 때 이녹스 설명 안 드렸죠. 장중 핫 종목으로 묻혀있는 종목입니다 하면서 종목 리포트에 있는 이녹스 해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제 개장 초반에 제가 방송할 때는 뭐 별로였는데요. 이넥스가 나중에는 크게 올랐더라고요. 어제 보면 제가 어제 이녹스가 할 때 우리 아침 방송할 때 어제 이랬거든요. 어제 아침 방송 뭐 이랬습니다. 제가 이 방송 때 설명 좀 드렸습니다. 이랬는데 호유 38,350원까지 갔었네요. 아침에 우리 방송할 때가 한 33,000원 내외였는데 오후 우리 한 대표 방송만 열심히 들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정의원님, 프로회원님, 우리 CEO님들이 자신감을 가지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프로회원님만 말씀드려도 우리 최근에 주력주가 요거였죠, 요거. 뭐,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이야. 작년 추석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종목들이 다 어제 많이 올랐어요. 다 2차 전지기나 지금 핵심주들이거든요. 다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좀 자랑질을 하는 이유는 주식 투자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네, 정재님도 그렇고요. 이 특급 참모가
이렇게 기업에 특히 2차 전지는 지식이 있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라든지 자료들 한 3분, 5분씩만 시간 내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우리 하 대표 이 자료 만들려고 몇 시간 책상에서 씨름하고 고생을 했는데 네. 공부는 제가 대신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는요 기업에 대해서 알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런 공부 못해요 이러시면 주식 투자를 빨리 관두셔야 됩니다.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내가 음식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음식이 싫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이러시면요. 그 음식점 해가지고 잘 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주식시장은요.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날 수는 있어요. 근데 노력 안 한 만큼은 반드시 손실을 줍니다. 주식시장 제가 30년 경험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근데 노력은 제가 해드리니까 네, 이렇게 시간 조금씩만 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어제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흐름 좀 지금 이제 IRA에 대해서 이제 점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갈 것들 세부 지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분리막 전해액 이런 업종이 좀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네, 소재도 니들이 생산해 가공해서 부가가치 높여봐 이런데 결국은 빨리 중국을 네, 밸류체인에서 제끼겠다 이런 의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참 고맙죠. 우리나라가 자유진영에서 유일한 공급체, 우리 유일한 경쟁자를 참 미국이 제껴주니까 참 고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느낀 거는 2차 전지 테마가 이 에너지가 아주 세구나. 어제 제가 좀 느꼈고요. 어제는 사실 상승 종목 862, 하락 종목 654니까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뭐 그렇게 뜨거운 장이 아니었는데 우리 애청자님 굉장히 뜨겁게 느껴졌죠. 우리 애청자님은 우리 하 대표랑 같이 핵심주를 만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위상 참 우리 분리막도 그렇고 그 중국을 제껴버리니까 한국밖에 안 보이죠.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댓글 부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같은 거 보고 이게 여론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국의 댓글 부대들. 네. 이제는 AI를 동원해서 한다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또 확인되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3월 30일 날 외국인이 코스피를 대량 사고 코스닥을 대량 팔아서 여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줄까? 근데 이게 월말이 분기말이고 월말이라서 이 영향이 어떻게 될까? 우리 물찬제비님도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요즘 슈퍼챗은 여러분들이 수익 났다는 의미라서 제가 참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월말에 이래서 뭔가 해서 근데 어제 4월의 첫 거래일 날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은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3월 30일과 31일 날 벌어진 일은 분기 말이라서 아마 분기 말에 저기 펀드들이 야 삼성전자 비중이 좀 어떠냐 좀 부족해 야 채워놓고 분기 말 해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현상이라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만 어제 제가 데일리 쓸 때 초기에 테슬라가 빠지길래 테슬라가 얼마나 빠질까 했는데 결국 한 6% 빠졌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역시 지금 어제 외국인들이 아침에는 쭉 코스닥 팔다가 오후에 이렇게 해서 소폭 플러스로 갔거든요. 이런 흐름 패턴이라면 좀 코스닥 중심 2차 전지 중심 그 외 재료주 중심 장세는 전개되겠구나. 그래서 뭐 이런 종목 어제 요즘 기관 수급이 좋은 거는 아프리카 TV, YG, 테스나 이런 게 기관 매수가 좋아요. 기관 매수가 좋고 시장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해드릴 얘기가 어반 이쯤에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또 제가 해설을 해드려야 되겠죠. 3대 특허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러분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거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포수 LX입니다. 포수 LX고요. 이런 얘기는 뭐 어디 가든 뭐 어떻습니다, 여러분. 이게 CULX입니다. 근데 둘 다 특허 발명가는 전웅입니다. 전웅. 포스코가 뭐 한다 해도 포스코의 지금 핵심 기술 특허도 다 전웅 박사 겁니다. 근데 전웅 박사가 포스코 근무할 때 특허라서 특허에 대한 권한은 포스코가 갖고 있지만 둘 다 엄마는 다 전웅이다. 네, 엄마 배에서 다 태어났다. 그래서 리튬 염수 이게 염호입니다. 염호. 그래서 우리가 리튬을 뽑아내는 건 리튬 정광이 있고요. 리튬 정광 이거는 광석이죠. 광산에서 빼는 거. 리튬 염수 둘 차이는 뭐냐? 자, 우선 리튬 염수에서 뽑는 거, 네, 포스 LX 기술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리튬 염수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일단 제거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또 돈도 많이 들고 설비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한 4개월과 3개월 정도 햇빛에 말립니다. 그러면 한 0.4%의 리튬이 함유된 소금물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인을 넣습니다. 인. 그래서 인산 리튬으로 리튬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이런 방식이거든요. 인산을 넣어서 아유 현직님 고맙습니다. 네, 인산 리튬으로 인산 리튬 형태로 추출하는 겁니다. 리튬을. 그렇군요. 그래서 인산 리튬을 네, 고순도 탄산 리튬으로 이렇게 컨버전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 만만치 않죠. 인산 리튬이 굉장히 안정된 물질이라 그랬죠. 안정된 물질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변환시키려면 여기도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포스 LX 기술이고요. CULX는 뭐냐? 리튬 염수에서 칼슘, 마그네슘 제거 안 합니다. 그냥 있는 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 정발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촉매 반응을 통해서 바로 리튬 복합 조성물 형태로 리튬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순도, 요거는 이제 CULC 기술이겠죠. 그래서 고순도 탄산 리튬으로 바꾸는 그런 전혀 다른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이드로 리튬 주총 갔을 때 주주분들이 포스코가 그 전훈 박사 특허에 대해서 해코지 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담당하는 그 IR 담당하는 분이 저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 주주님들이 금방 아하 할 건데 뭐 잘 모르시더라고요.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많이 다르군요. 아예 다른 얘기군요. 그러니까 칼슘과 마그네슘을 제거하는 거, 모든 대부분의 리튬 염호에는요 칼슘과 마그네슘 이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걸쭉하잖아요. 정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많으면 염호 개발 못 합니다. 근데 이게 별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별로 없는 거는 네, 뭐 움브레 무에르토, 뭐 칠레, 뭐 아타카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돈 주고 사는데 전웅 박사는 필요 없어요. 있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97%의 염호는 CULX 특허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다. 과연 이건 특허상에 그렇고요. 과연 그렇게 될지 그렇게 되면 초대박이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인산 리튬 형태로 추출이 됐잖아요. 네. 여기는 리튬 복합 조성물이죠. 리튬 전광은 제가 어떻다 그랬죠? 리튬 전광은 일단 리튬 전광하는 데가 한 3%대는 모래 알갱이로 체질하는데 일단 열심히 캐야 되죠. 쇠바디 캐가지고 뽀개야 되죠. 뽀개다가 3%의 리튬을 함유한 모래 알갱이를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1200도씨로 가열을 해가서 크랙을 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황산을 때려 부어서 결국 황산 리튬 형태로 추출하는 거거든요. 리튬 금 전광에서 뽑는 거는 결국 황산 리튬 형태로 리튬을 추출하는데요. 여기가 출발점이잖아요. 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리튬 전광이 제일 많이 들죠. 차로 해서 땅을 뚫고 들어가지고 뽑아가지고 여기에 1200도씩 가열해가지고 황산을 넣을 때도 또 500도씩 유지해야 되거든요. 1200도씩 가열하려면 이것도 로타리 킬런 이런 거 가동하려면 에너지도 많이 들고 설치비도 한 3, 4억 들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황산 리튬을 추출할 때까지 상당한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왜 염호하느냐면, 염호는 상대적으로 덜 들잖아요. 그리고 CULX 기술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원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생산단가 아주 낮죠. 그래서 염호 기술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중국은 주로 호주에서 리튬 광석을 들여와서 중국이 주로 이런 거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은 이제 염호 개발하려고 막 중시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리튬은 기술이다 말씀드린 게 이 앞단계에서 얼마나 기술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낮추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염호는요 영업이익률 한 8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구별하셨죠? 그래서 이게 CULX 기술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거 제가 말씀드린 특허는 이론상 그렇다는 겁니다. 과연 지금 염호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서 이게 현실화되느냐? 현실화되면 이건 난리가 나겠죠. 이게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ULC 기술은 탄산 리튬을 제조하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CUBLX, 이것도 주목하시더라고요. 리튬, 제가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제대로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우리나라도 없고요. 중국도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해보는 데가. 그래서 이것도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두 개는 드러났죠. 탄산 리튬 하는 거는 이번에 새만금에 청에서 보도자료를 세게 냈죠. 보니까 어반 리튬이 18,000표지에 탄산 리튬 공장 짓는다. 여기에 지어가지고 하이드로 리튬, 바로 옆에 있는 하이드로 리튬 수산화 리튬 공장으로 보내가지고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전하는 그런 구조다. 이거는 새만금 보도자료에 나왔고요. 폐배터리 재활용도 1월 31일 날 빛으로 셀하고 MOU 이에서 지난번에 윤곽은 드러났어요. 그래서 빛으로 셀이 폐배터리들, 폐리튬 전지들 모아주면 거기서 어반 리튬이 리튬을 추출한다. 이걸 탄산 리튬으로 변환한다. 그래서 지금 폐배터리 하는 회사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업석에 있는 고순도 탄산 리튬까지 생산하는 걸 말하고요. 리튬 추출 자체도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갖다 주면 저급한 저순도 탄산 리튬도 이 집에서는 고순도,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굉장히 드러났는데, 그래서 요거는 뭐 공장을 지니까 공장 지으면 나올 것 같고요. 폐배 재활용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 염호 개발은 과연 이게 특허 기술대로 될지 한번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된다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2차 전지 산업이, 우리나라 지금 3대 산업 아닙니까? 빨리 중국으로부터 소재 독립을 이루어야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이 진정하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처럼 소재를 다 중국에 의존하면요, 중국이 안 주면 끝장입니다. 끝장. 빨리 그런 시대 왔으면 좋겠네요.